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야. 오타는. 질문 있나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수업 영상 보고 다시 복습해서 질문할래? 그렇게 할래? 알겠어. 다음 주에 꼭 질문해야 돼. 주기율표 외우고 하세요. 주기율표 외우고 20번까지 외우는 거. 그러니까 이온 그거 안 해도 돼. 그 주기율표에서 선생님 이온 정해지는 거 했었지.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1가 음이온. 그 정도만 알면 돼. 통합각에서. 주기율표만 외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주기율표 안 외우면은 이걸 못해. 화학결합을 이 자체가 주기율표를 외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교재는 이거부터 되어 있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거 교재에서는 이거는 겨울방학 특강용으로 만든 교재여서 전체 내용을 넣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워도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냥 뺀 거니까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지금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 이거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지?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했지. 쭉 계속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단원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선생님 지각을 빼버렸다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앞에 거 지금 빠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 여기는 이제 조금 암기만 하면 패턴 알고 암기만 하면 되는 거고,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할게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빨간 공이 있는 게 이게 탄소야, 탄소.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탄소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2주기 14종 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8개를 전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결합을 4개를 하면서 얘가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를 만드는 기본 물질이 탄소화합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 수소, 질소, 황, 인 등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 그걸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소화합물.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탄소가 공유결합 4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탄소끼리 쭉 길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탄소가 6개이고 여기도 탄소가 6개잖아. 똑같이 탄소가 6개지만 이 가지가 달렸을 때 모양이 다르다고. 탄소 1개였을 때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고 2개였을 때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이 탄소끼리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하고 이렇게 고리 모양도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가 기본적인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명체의 근원 물질이 되는 게 이 탄소화합물이라는 얘기야. 탄소화합물. 그 얘기가 이제 적혀 있는 얘기고요. 요거 다음 시간이구나. 그러면 이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형성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우리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우리 사람 신체에서 제일 많은 게 뭐지? 물이 제일 많지.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예요? 피부잖아. 그 피부 이루는 게 다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단백질. 자, 단백질. 그럼 선생님 단백질이 뭘 하는 건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제일 밑에 있을 거야.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이 뭐냐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물 빼고 다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피부 이거 다 단백질이야. 피부 우리 사람의 이 피부가 뭘로 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잖아. 그 세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근육도 세포고, 머리카락도 이것도 단백질이고, 뼈도 단백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기능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게 효소와 호르몬이 생리기능을 조절하는데, 그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우리 3대 영양소 배웠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 이 3대 영양소가 하는 기능이 뭐야?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1g당 4kcal 에너지 원으로 쓰이고 항체의 성분.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물 빼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단백질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지금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기차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람이 탈 수 있는 객차. 이 객차를 끌어주는 뭐가 있어? 기관차. 이걸 통탈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기차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 기차를 보게 되면 어때? 객차, 기관차, 객차.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단위체, 그 객차 하나가 아미노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 수십 개가 연결돼서 하나를 쭉 연결된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다르게 우리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가 줄줄줄 이렇게 달려있지. 이렇게 땡글땡글. 그 땡글땡글 하나가 아미노산. 길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은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의 단백질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까 단백질이 몸을 이루는 구성성분, 효소의 성분, 항체의 성분, 뼈를 이루는 성분, 머리카락을 이루는 성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합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지. 그 달라졌을 때 각각 세포의 기능을 다르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아미노산은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가 14종 원소니까 이렇게 공유결합을 4개 하는데, 여기에 COOH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밑에 수소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NH2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NH2COH, H는 공통적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R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 곁삿을 이렇게 다른 말로 알킬기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어? 얘네들은 공통으로 붙어 있다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이 알킬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요 곁삿을 알킬기라는 요게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이 곁사슬에 붙어 있는 게 얘가 수소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CH3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C2H5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벤젠올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공통적인 건 뭐라고요? 요거는 딱 공통적으로 붙어 있고, 요 알킬리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다. 선생님 그러면 COH를 꼭 오른쪽에 쓰고 NH2를 왼쪽에 쓰고 수소를 밑에,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 어디다 쓰든지 그냥 설명하기 좋게 오른쪽 왼쪽에다 써놓은 것 뿐이야. 그럼 얘의 결합 상태를 보면요, 질소는 15종 원소라서 공유결합 3개 하지. 그럼 3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NH2라는 말은 수소 하나씩 결합을 하고 탄소하고 하나 결합을 한 상태고, 여기에 COH 붙어 있는데 여기 탄소 결합되어 있고 OH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COH를 카복실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와요. 카복실기. 그 다음에 여기 NH2 붙은 것을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자, COH 붙은 거 아세트산이 CH3COH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세트산이 CH3COH인데 아세트산은 뭐냐면 아세트산을 물에다 녹이면 그게 식초야. 식초는 뭐야? 10만 나면 다 산성이거든. 그래서 요 카복실기는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 그 다음에 요 NH2 아미노기 있는데 이 NH2 아미노기는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염기성이거든. 얘는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내. 그럼 이 아미노산은 산성의 특징과 염기성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갖고 있네. 산성, 염기성, 양쪽성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양쪽성 물질. 왜?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거 정리. 안 쓸 거야? 넘어간다. 산성, 염기성, 산성의 특징, 염기성의 특징 다 갖고 있습니다. 양쪽성 물질. 여기 있는 곁사슬 RK기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그럼 그 연결된 결합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합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에 한 개의 아미노산이 있고 이쪽에도 한 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알기 쉽게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 COOH가 있고 여기에는 NH2 여기는 H 그리고 이쪽 아미노산에서도 RQ기 여기는 NH2 있고 여기에 COOH가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이 파복식이 많지 NH2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렇게 빠져 이렇게 OH하고 H하고 합치면 뭐가 되니? 물 될 거 아니에요. H2O가 될 거 아니에요. H2 물이 빠지는 거예요. 결합 부위에. 그러니까 우리 기차들도 연결하면 연결 부위가 이렇게 틱 꽂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아미노산이 연결하려면 이쪽에서 OH 빠지고 COH에서 OH 빠지고 이 아미노기 NH2에서 H 빠져서 쏙 빠져. 그럼 얘가 공유결합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산소와 이쪽 질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쪽 산소와 질소가 결합이 됐을 때 이렇게 CONH 이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OH 빠지고 이쪽에서도 H 물론 여기 아미노산이 쭉 양쪽으로 연결돼 있겠지. 그 연결 부분에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CONH를 펩타이드 결합. 이것도 이름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아마 학교 선생님 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야, 물이 빠졌네. 그럼 우리가 한자로 빼앗을 탈취한다라고 하지. 뭘 뺐어? 물을 써서 탈수. 그 다음에 원래 OH가 붙어 있었는데 길게 있었는데 OH가 딱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줄어들었어. 그래서 축소돼서 합쳐졌다.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탈수 축합이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탈수 축합인데 펩타이드 결합만 물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 다른 것도 물이 빠지는 거 있는데 이렇게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빠지는 거,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연결 부위에서 이렇게 해서 길게 연결이 되면 그게 뭐라고요? 단백질이 된다고. 단백질 이해되셨나요? 아마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미노산 구조를 그리세요. 아미노산 구조를 그리시고 작용기나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단백질이 형성될 때, 그럼 이게 길게 연결이 되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물이 빠지면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 부분 CONH 그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형성. 이게 하나의 이제 단백질의 이제 헤모글로빈이 형성되는 그 모양이거든. 이 헤모글로빈
혈액 속의 성분이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런 데 다 쓰여! 우리 몸에 다 쓰여!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다 쓰여.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 그 다음 쪽이지? 핵산. 자, 선생님 이제 핵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뭘 배우는지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요 그림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핵산이 뭐니 하면 핵산이 뭐지? 유전 물질이야. 유전 물질. 유전이 뭐야? 우리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상처가 나는데 살점이 딱 떨어졌어. 그럼 거기 다시 피부가 재생해서 살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살을 채우려면 내 피부가 재생이 돼서 살을 채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이거를 이 살을 만들어낼 때 세포를 만들어낼 때 이 유전 정보 똑같은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핵산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자,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DNA가 있고 RNA. 그럼 DNA는 유전 정보를 뭘 하는 애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3 때 보면 우리 세포 분열 배우지. 세세포 분열, 감수 분열.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간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누고 간기는 뭐야? 그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이 간기고 간기 때 그러니까 염색체 DNA량을 2배로 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 간기에서 그 핵막이 이렇게 있는데 핵 안에 막 이렇게 엉겨져 있는 게 그게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DNA야. 나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DNA. 자, 그게 DNA가 되는 거고 정보를 저장하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려면 내 세포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달하는 게 RNA야. 정보를 전달한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게 RNA가 되는 거고. 자,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어. 자,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얘기했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핵산도 마찬가지 기본 단위체가 있는데 그게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하나씩. 인산 한 개, 당 하나, 염기 한 개. 이렇게 한 개씩으로 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이면 DNA가 되고 RNA가 되는데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면 DNA,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RNA.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움켜져 있지. DNA.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지. 이게 RNA. 되셨나요? 그럼 사실 이게 다야. 이제 염기에 대해서는 차이점, 이제 염기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있는데, 자, 인산은 우리가 H3PO4라고 해서 인산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고요. 여기서 당이 있는데 지금 당 오각형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 자, 우리 포도당류 화학식 아시나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썼는데 C6H12옥시스 이게 포도당이거든. 이건 탄소가 몇 개야? 6개지. 6탄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게 오각형이잖아. 얘는 5탄당이야. 5탄당. 탄소가 5개인 당이다 이 말이야. 탄소가 5개인 당. 그런 얘기죠. 5탄당. 그러니까 포도당에서도 당이 있고 여기서도 당이 있는데 똑같은 당이지만 포도당은 탄소가 6개인 당이고 핵산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은 5탄당이야. 근데 그 당의 이름이 DNA가 약자인데 어떤 약자냐면 디옥시리보스 뉴클릭 애시드. 이게 DNA의 약자야. 그러면 RNA는 그냥 리보스 뉴클릭 애시드. 차이점. 디옥시리보스 뉴클릭 애시드, 그냥 리보스 뉴클릭 애시드.
그럼 이 이름이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이게 당 이름이야. 오탄당 이름. 그러니까 DNA는 당에서도 어때?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는 거고 RNA는 그냥 리보스라는 당을 갖고 있어서 이름이 달라진 거고 이중나선이고 단일가닥이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자 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아까 아미노산 할 때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염기성가 아니야. 이 염기가 그 염기성을 말하는 산성 염기성 할 때 말하는 염기가 아니야. 염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DNA는 염기를 A, T, G, C라는 염기를 갖고요. RNA는 A, U, G, C라는 염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DNA, RNA의 공통점 핵산이어서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차이점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가닥, 염기가 DNA는 ATGC, RNA는 AUGC. 그리고 당의 종류가 달라. 얘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고 얘는 리보스라는 당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서술형을 이렇게 야 DNA하고 R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저장, 전달, 공통점, 뉴클레오타이드, 임산당연기 1대1대1 차이점, 이중나선, 단일가닥, 염기, ATGC, AUGC 이게 다야 사실. 자 그래서 A는 이 A라는 염기 이름이 아데닌 약자,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 U는 유라실이라는 염기입니다. 이것도 이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DNA가 이중나선 그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다 이 뜻이야. 그럼 단백질도 그래서 이거 폴리머라고 얘기해. 아까 폴리펩타이드 이게 단백질이야. 뭐야? 펩타이드가 폴리 많다. 폴리펩타이드 이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럼 DNA나 RNA 핵산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인데,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이 모양 보시면요, 선생님 ATGC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이게 T면 여기는 A가 붙어. 그 다음에 여기 G면 여기가 C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T하고만 이렇게 붙어 있지, 뭐 A하고 G나 A하고 C가 있지는 않다고. 이거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알아보면 ATGC, A는 T, AT만 결합하고 GC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됐나요? ATGC. 자, 그래서 DNA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ATGC 염기를 갖고 있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게 핵산이라는 뜻이고 이중나선 구조 유전 정보 저장. 이것만 알면 된다. 이중나선 구조. 그러면 선생님 얘가 왜 꼬여 있나요? 사실상 선생님이 DNA의 구조를 그린다라고 치면은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DNA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 요 두 줄 젓가락처럼 두 줄 그린 게 이거 그린 거예요. 이거. 얘가 주형 가닥, 이 주형 가닥이라고 하면 이 가닥을 이루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있는 가닥을 이루는 게 요게 인산당이야. 여기에 이게 인산하고 당이 주형 가닥을 이루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인산. 그럼 마찬가지 이쪽도 인산하고 당이 주형 가닥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염기가 배어져 있는데 이쪽에 A면 이쪽은 뭐가 있다고요? T가 배어져요. 그럼 이쪽이 만약에 G라고 한다면 이쪽이 C가 배어져요. 이쪽이 C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G가 돼요. 이쪽이 T라고 한다면 이쪽은 A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럼 우리 이것을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이 ATGC 순서에 따라서 염기 서열에 따라서 사람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의 목소리, 뭐 키, 뭐 코, 모양, 눈, 이 나의 생김새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면 그 주라기 공원이 거의 한 30년,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첫 만들어진 영화 그건데 주라기 공원 영화 이게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대? 몰라? 공룡 어떻게 만들었지?
모기에서. 그거 맞아. 모기가 공룡피 빨았어. 공룡피 빨아가지고 슉 날아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 수액 있잖아. 그러니까 나무 그러니까 진물처럼 나무 수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딱 갇혔어. 그럼 이 나무 수액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이 공룡피를 그대로 빤 상태로 이게 갇혀져 있는 거야 모기가. 거기에 그러면 공룡피가 묻어 있겠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호박이라고 얘기하거든. 먹는 호박이 아니고 보석 종류 중에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 호박이라는 보석은 이제 나무 수액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처럼 된 것을 이제 우리 호박이라는 보석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복 입을 때 보면 놀이개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기 남자들 보면 여기 단추 이렇게 굵은 단추를 달거나 아니면 여자는 놀이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밑에 수술처럼 이렇게 단 거. 그게 이제 호박이라는 보석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물론 이 뭐 영화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제 공룡피가 묻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룡피가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거기에서 공룡의 유전 정보, 이 ATDC 유전 정보 배열을 딱 복제를 해가지고 이 복제를 해가지고 재생시켜가지고 공룡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학기술로 될까요? 대신 돈만 있으면, 돈과 시간만 있으면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돈과 시간, 그 시간이라는 건 계속 거기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 실험적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래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쪽에 인산, 여기는 당, 여기에 이제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 여기에 당,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인산, 여기에 당, 여기에 염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인산당이 주요 가닥을 이룬다는 얘기야. 몸통, 한마디로 몸체. 그런데 여기에서 A하고 T는 결합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고로 알아도 돼요.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소결합. 자, 앞에서 우리 화학결합 했는데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화학결합을 했었지. 화학결합은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수소결합은 그럼 뭐예요? 화학결합인가요? 아니, 화학결합은 아니야. 굉장히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이야.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 물이 수소결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수소결합 가지고 예전에 연세대학교 대학 입시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물 분자가 직선형 구조, 물 분자 얘기해서 H2O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물 분자를 표현을 한다고?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직선형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물 분자를 그리는데 물 분자가 직선형이 아니고 구분형이 아니고 직선형이었다라고 한다면 화학적 관점과 생물학적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서술하시면 이게 연세대학교 입시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 얘기와 생물학적 얘기를 같이 서술을 해서 이제 쓰라는 거였거든. 그럼 그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서 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 그래서 액체 상태, 물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바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바다 속에서 생명체가 꿈틀꿈틀 생명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지. 세포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고 이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생겨서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되고 이 산소가 깨지면서 오존을 만들게 되고 오존을 만드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고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니까 이 생명체들이 육지에 와서 다시 또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현재 모습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 그래서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 염기끼리도 수소 결합을 하는데 얘는 2개를 하고 GC는 수소 결합을 3개를 해. 그럼 얘는 당기는 게 2개 당기고 3개 당기면 3개 당길 때는 어떻게 더 세게 당기겠지.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주요한 얘기가 뭐라고요? 아까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 헥사는 DNA와 RNA가 있고 헥사를 이루는 건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고 DNA는 이중나선인데 ATGC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ATGC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보적 결합, 상호 보완적 결합이라는 얘기야. 자, RNA는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어.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중 가면 이제 우리가 세포의 구조 배울 텐데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 세포 내에 세포에 이제 핵이 있고 뭐 영록체는 뭐 하는 거야? 광합성하는 거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이 RNA가 DNA에 있는 정보를 갖고 전달을 해가지고 다른 세포를 만들어낼 때 RNA가 그 정보를 전달해준다. 나중에 통합과학 뒤에 가면 전사, 번역, 복제 해가지고 뒷부분 가서 이학규범이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DNA, RNA를 모르면 뒤에 가서 그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DNA의 연기, A는 T, T는 A. 그래서 연기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 상보적 결합이라는 말 A는 T, T는 A, G는 C, C는 G끼리 결합을 한다. 그래서 한쪽 사슬의 연기 서열을 알면 나머지 한쪽의 연기 서열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한쪽만 알면 반대쪽은 여기가 T면 반대쪽은 무조건 A니까. 자, DNA 연기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끝났어. 아미노산하고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그럼 거기 문제 한번 볼게요.